정말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거 봐도, 뉴스를 봐도 정말 공포 가득한 이야기들밖에 안 나옵니다. 경제가 침체돼가지고 뭐 모든 자산 가치까지 다 폭락하고 떡락하고 있고, 또 금리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세계 경제 위기, 전쟁 위기 등등 해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막 부동산은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주식, 코인 다 박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역사적으로 자산의 계속 가격 자체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막 급상승했던 시기가 언제였나?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었던 2012년, 13년도 그때, 또 서울, 경기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던 13년도, 14년도 그때 입주 공급 과다로 인해서 서울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떨어졌었죠. 그때 이후에 계속적으로 십몇 년간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고, 금융위기도 2008년 전후로 그때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회복하면서 상승했고, IMF 그전에도 똑같았고, 공급 과다 관련돼가지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도 2010년도, 2009년도, 2010년 전에 미분양 폭탄으로 해서 가격이 쭉 빠지다가 그때 이후에 지방 대세 상승기 때 쭉 올라가고, 부산은 2009년, 10년도 그때쯤에 다시 대세 상승기. 또 지금 반대로 대구는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또 올해 내년 입주 폭탄으로 인해서 또 조정받고 있는, 이래 상승과 하락, 상승, 조정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봤었다. 근데 이제 모두가 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현금 보유만 하고 오히려 내 집 마련하신 분들에게도 마저도 내 집까지도 팔아라. 이때 근데 과감히 바닥에서 사서 장기적으로 존버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기는 게임이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파트 단지 아무것도 클릭하셔가지고 10년, 15년 정도 추이를 한번 쭉 보시면, 그렇기에 제가 봤을 때 하락기, 조정기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폭락이 왔을 때, 조정기가 왔을 때 무턱대고 이렇게 파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 전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몰라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 또 다른 사람들 영상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이유는 실수를 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 세 번 같은 실수가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그건 실수가 아닌 거죠. 내 실력인 거고, 내 그릇인 거고, 그 정도 공부한 바닥을 내가 스스로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라라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철저하게 소비 지출 통제를 해서 시드머니를 어쩔 수 없이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모아야 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나오는 걸 보면서 공부하고,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있죠. 대출이 얼마나 내가 나오는지, 또 금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로 적용받을 수 있나, 한도는 어떻게 해서 내가 높게 받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또 특히 내가 지금 사는 지역에, 내가 지금 원하는 지역이 하락하고 있나, 조정하고 있나,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내려가고 있나, 언제 매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입주 물량 관련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내가 과연 리스크가 가장 적은 핵심 지역이라고 하죠. 교통도 좋고, 그 지역에서 핵심 지역, 교통도 좋고, 상권도 좋고, 일자리 많은 지역이지만 그래도 대구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가 일시적으로 몇 년간 많아가지고 과다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이렇게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서는 앞으로 향후 입지가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아질, 앞으로도 좋아질 지역에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는 사람만이 저는 그 전략밖에 승리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과연 본전일까요 이게? 계속적으로 저는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가고 있고 뒤처지고 있는 것, 조금만 있으면 깨닫는 거죠. 하락장에 내 집 마련 팔아라? 금리가 오르니까 내 집 마련 무조건 미뤄라?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전세를 받는, 자금 대출 받는 신분은 어떠죠? 그 금리는 똑같습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주거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또 전세의 반전세와 전세 월세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매달 주거비가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집주인에게 나가든지 대출 이자로 해서 은행에 나가든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모을 돈은 매달 월급에서 나가니까 더 줄어드는데, 시드머니는 어떻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내 집 마련해서, 그 현실적인 방법은 아무도 제시해주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그냥 텐트 치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머리는 차갑게 항상 냉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선택 앞에 왔을 때 내가 부자가 될 방향인가, 내가 망하는 방향인가를 냉정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 이미 상급지로 갈아타신 분들이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무 걱정 없습니다. 본인 일 열심히 그냥 하시고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저도 이 집에서 조금 더 상급지로 이동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같이 이렇게 대구의 대세 하락기, 상승기가 저는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대구 같은 이런 하락 조정장 때는 다 같이 조정받겠지만 상대적인 상대적인 저는 그 상급지에 비해서는 좀 낮은 급지겠죠.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상급지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있는 지역이 더 위치상 안 좋기 때문에 더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내가 가서 이동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히 또 하락기 때, 상승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이 두 개의 내가 지금 가려는 아파트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갭 자체가 하락기 때 항상 더 상대적으로 더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갭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상승기 때는 워낙 더 좋은 매물이 더 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소비지출 통제를 철저히 해서 현금 확보해가지고 이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제발 그 돈을, 그 현금을 플렉스 하는 데 쓰거나 차를 사는 데 쓰거나 하지 마시고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현금이 정말 소중하죠. 중요한 시기 없습니다. 그 종이화폐도 어디로 그 종이화폐가 가야지 미래에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근데 하는 사람들은 절대 소수겠죠. 그렇게 부자 되는 사람도 절대 소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밍과 그 돈이 이동하는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보자.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 때, 조정기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절대로 하락기 때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그냥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